안녕하세요, 사운드 마스터입니다. 네, 지난번에 스피커 자작 관련해서 영상 올려드렸고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실제 제작하는 영상을 담아서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부리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한 투웨이 스피커를 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스피커 자작은 가성비가 좋고 중독성이 있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만들기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5인치의 투웨이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을 정하고 유닛을 선정하고 유닛 특성까지 파악하는 것까지 하겠고요. 중간에 간단한 네트워크 이론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 빠르면 한 달 안에 끝날 수도 있고요. 길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영상을 중간중간 보시면서 같이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디자인 컨셉은 처음이니까 무난한 디자인으로 가겠습니다. 투웨이에 후면 점 반사 포트형으로 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우선 생각하고 있는데요. 도색을 할지 아니면 시트지 필름으로 마감을 할지는 나중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도 5인치 스피커인데요. 제가 만든 거고요. 네, 우퍼는 알루미늄 5인치 우퍼를 사용했고요. 이 우퍼는 하이비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아주 가성비가 좋고 소리도 훌륭합니다. 트위터는 데이톤사의 돔 스피커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한 5년 전쯤에 만든 것 같고요. 마감은 CTG로 마감을 했는데요. 처음에 무늬목을 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CTG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소리는 만족하면서 현재 제 방에 영상 제작할 때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소리가 어떨지 잠시 들어보실까요? I love you. Swimming in the deep blue, got me thinking about you. I'm just trying to dive right in. 네, 이 제품과 유사하게 디자인을 할 거고요. 물론 마감은 더 예쁘게 해야겠죠. 자, 이제 디자인을 정했으면 다음은 이제 유닛을 정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미 정해서 유닛이 왔습니다. 아이마에서 다양하게 유닛을 판매하고 있어서 그 중에서 제가 골라서 몇 개 협조를 요청드렸고요.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급하게 좀 정하다 보니까 제대로 고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고려해야 할 부분이 주파수 특성이랑 임피던스, 그 다음에 허용 입력 등을 고려해서 정했어야 하는데요. 받고 나서 보니까 우퍼는 종이 재질이라 그건 마음에 드는데 중역대가 좀 급하게 내려가는 특성이 있고요. 트위터는 실크돔 트위터긴 한데 입력이 15W라서 너무 작은 걸 선택했나 싶습니다. 네, 유닛은 스피커 소리의 60 내지 70%를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일단 시작을 해보고 정 안되겠다 싶으면 중간에서 유닛을 교체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이마는 유닛을 많이 생산하긴 하지만 유닛 자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사실 자작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모델 번호가 없고요. 우퍼는 그래도 주파수 특성 데이터가 있는데 트위터는 유효 주파수 정보만 있고 그래프가 없어서 제가 직접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하는 거라 똑같이 따라 하라고는 말씀을 아직 못 드리겠고요. 나중에 뭐 성공을 하면 그때 따라 하시거나 또 잘 되면 공동 제작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클로저는 MDF로 15mm를 사용할 거고요.
제가 재단은 안하고 인터넷으로 도면을 보내서 재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요즘엔 뭐 집에서 굳이 톱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면은 사실 종이에 그려서 보내셔도 되고요. 뭐 그림판이나 파워포인트로 그리셔도 좋고요. 뭐 굳이 어려운 CAD나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 북쉘프는 워낙 인클로저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조금 감각만 있으시면 손으로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는 데이톤 거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제가 써본 바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부품이고요. 네, 네트워크는 1차 회로로 구성할 거고요. 1차 회로로도 잘 만들면 충분히 튜닝을 할 수 있고 부품값도 절약이 되니까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제작을 하기 전에 네트워크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실까요? 예전에 네트워크 기능에 대해서 실제로 부품을 이용해서 구성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론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수동적 소자이고 필터입니다.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 필터링해서 특정 대역만 내보내는 역할이죠. 필터는 크게 로우 패스, 하이 패스, 밴드 패스가 있는데요. 로우 패스는 특정 주파수 이하만 통과시키는 역할이고요. 하이 패스는 특정 주파수 이상만 내보내는 역할이죠. 밴드 패스는 위아래로 다 잘라서 특정 대역만 내보내는 역할이고요. 우리가 만드는 투웨이 스피커에 들어간 필터는 하이 패스와 로우 패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3웨이는 하이 패스, 로우 패스, 그리고 밴드 패스도 필요하죠. 왜 네트워크가 필요한지 우선 말씀을 드리면 투웨이는 스피커가 두 개 필요하죠. 저음을 담당하는 우퍼와 또는 미드 우퍼라고도 하죠.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가 있는데요. 우퍼가 낼 수 있는 소리와 트위터가 내는 소리가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우퍼가 50에서 3.5kHz까지이고 트위터가 1.5K에서 20K까지라고 하면 1.5K에서 3.5K까지가 겹치게 되죠. 아래 그림에서처럼 네트워크가 없이 유닛만 넣고 만들면 아래처럼 중간에 주파수가 겹치게 됩니다. 이 겹치는 부분을 산술적으로 더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그래서 중역대가 레벨이 높아지게 되거나 중간 대역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게 됩니다. 이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퍼의 높은 쪽을 깎아내리고 트위터의 낮은 쪽을 깎아내면 산술적으로 겹쳐도 평탄한 구조의 레벨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를 조금 아시겠죠. 뭐 이론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날로그이고 유닛과 인클로저의 특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론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출력 레벨이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어려운 거죠. 이론대로만 된다면 디지털처럼 간단할 텐데요. 스피커는 아날로그라서 많은 투자와 반복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업체들의 스피커가 소리가 잘 나오고 그 기술을 무시하기 어려운 거죠. 개인이 자작으로 만드는 건 비용 면에서도 시간으로도 한계가 있어서 오래된 노하우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일부 자작하시는 분 중에 기성품보다 낫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사실 운이 좋았거나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욕심을 안 부리고 평균적인 소리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작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 산 유닛을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퍼입니다. 5.25인치이고 페이퍼콘을 사용했는데요. 모양도 그렇고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주파수가 중역대가 좀 약한 것처럼 그래프가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스피커가 5인치라서 비슷하기 때문에 해당 스피커에서 우퍼를 교체한 다음에 그 통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냥 알맹이 상태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우퍼는 뒤로도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인클로저에 안 넣고 하면 소리가 앞뒤로 상쇄가 돼서 저음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트위터는 뒤가 대부분이 막혀 있어서 그냥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도 측정을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트위터가 따로 나와 있는 스피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저 우퍼가 장착된 상태에서 네트워크는 연결하지 않고 직결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겠습니다. 우퍼는 허용 입력이 크기 때문에 바로 직결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트위터를 측정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통 안에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바로 측정을 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트위터는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직결하기보다는 저항이라도 하나 물리고 측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W 1Ω짜리 저항이 있어서 직결로 물리고 측정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우퍼에서 나온 그래프입니다. 1.5K까지는 잘 나오고 그 이상으로는 좀 내려가죠. 트위터는 1.5K 위로는 잘 나오고 그 밑으로는 내려갑니다. 자, 이제 이 둘을 합치면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정할 수 있는데요. 대략 2K에서 3K 사이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튜닝하면서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수정할 때마다 돈이 더 들겠지만요. 1차 회로 방식이 완만하게 깎아주고 보통 6dB 감소해라고 하고요. 2차 회로 방식이 더 급하게 깎는데요. 보통 12dB 감소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 1차 회로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로스오버를 정하셨다면 네트워크 계산 프로그램에 입력만 하시면 되는데요. 우퍼와 트위터, 임피던스, 그리고 크로스오버 주파수만 알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회로도가 나오고요. 해당 용량에 맞게 콘덴서와 코일을 정하면 되죠. 계산상의 값에 딱 맞는 부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대한 비슷한 값을 가진 부품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렇게 크로스오버하고 네트워크 디자인까지 했는데요. 다음에는 인클로저 디자인과 목재 주문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통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운드 마스터였습니다.